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까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카말라 해리스가 최근 들어서 정책을 좀 바꾸고 있죠.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세금 관련된 정책을 이번에 바꾸고 나서 추가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에 법인세 관련된 정책을 바꿨고, 그리고 이번에 양도소득세 정책을 바꿨습니다. 양도소득세 정책을 바꿨는데 이거를 제가 저번 주 주말 라이브 때 했었는데, 최근 나온 정책까지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가장 카말라 해리스 정책에서 집중을 받는 게 세금 관련된 정책과 경제 관련된 정책이겠죠. 아무래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카말라 해리스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의 대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에서 갖고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잘 이끌었다라는 이미지가 미국 내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높은 물가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을 내리고 있고,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제 관련해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비판에 직면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는 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켰다는 지적에 맞서기 위해서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대형 식료품 체인들이 생산 비용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말라 해리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식품에 대한 상한선, 가격 폭리 금지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정 이상의 마진율을 식품 관련된 업체들이, 식품 유통업체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FTC와 연계해서 검찰총장이 소비자들을 착취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확보할 예정이고, 카말라 해리스는 캠페인 연설에서 바이든과 유사한 경제적 주제를 강조하면서 미국인들이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삶, 더 싼 가격의 음식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기업들을 관련해서 이런 상한선, 유리천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서 여기에서 아마 가장 피해를 본 기업들은 여러 가지 정육업체 혹은 뭐 유통업체, 과자업체, 아마 P&G 뭐 이런 애들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무튼 이를 통해서 카말라 해리스가 추천을 하려는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에 가까운 자본주의에서 나올 수가 없는 정책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사실 조금 공화당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사실 나왔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이죠.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야, 부자들의 돈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중산층에게 돈을 나눠주겠다, 근로자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라는 게 카말라 해리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법인세 20%로 유지라고 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생산하는 곳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제조업들이 미국 내에서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조기업만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5%까지 인하해 준다고 했어요. 카말라 해리스는 28%.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한다 치면은, 내가 미국에서 제조업을 해. 근데 내가 마진율을 5% 남겨먹어. 근데 여기에서 법인세가 지금 20%인데, 근데 이게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 28%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15%예요. 여러분들 꽤 많이 차이 나는 거. 13% 차이 나요. 13%. 많이 차이 나죠? 또 재미난 건 양쪽 다 팁에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세금을 추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카말라 해리스는 우리는 대기업들이 아닌 중소기업을 진흥시키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소기업 창업의 비용 공제를 10배까지 낮추고 자본이득세 인상폭은 낮춘다라고 했는데, 낮춘다라는 게 트럼프 대비 낮춘다라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28%로 인상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소재라고 보기에도 악재라고 보기에도 애매해. 왜냐면은 이게 원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양도소득세를 건드릴 생각이 없었고, 원래 지금 당장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20%입니다. 여기에다 투자세까지 합쳐서 23.8%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28%까지 올린다라고 하고 투자세를 5%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총 32%까지 올리게 돼요. 거의 한 10%가량 올리는 거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원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투자세는 44.6%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보다는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이 투자 관련해서는 세금을 덜 떼가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무슨 양도소득세를 13%까지 올린다라는 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 투자세 합쳐서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 33%까지 증가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44.6%보단 적지만 트럼프가 추진한 23.8%보단 높은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미난 거는 카말라 해리스도 트럼프도 팁 면세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유권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관련해서 팁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조업보다 많아요. 미국은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면세를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요한 카말라 해리스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는 근데 트럼프가 먼저 추진하던 정책이다 보니까 사실 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 비판을 받고 있긴 해. 야, 트럼프가 얘기했던 정책 왜 니도 따라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카말라 해리스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옛날에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자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있었어요. 원래 이게 2,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이거를 최대 3,600달러까지 복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EITC 기준으로 구조계획에서 확장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근로자에게 최대 1,500달러에게 세액공제를 제공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6,000달러에 해당하는 새로운 자녀세액 공제도 제한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죠. 이제 트럼프는 미국에서 기업들이 좀 더 제조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대기업들을 지원해주면서 대기업의 낙수 효과를 만들겠다고, 카말라 해리스는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서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세액공제에 대한 세원을 어디서 갖고 오냐? 법인세 인상에서, 그리고 투자소득세 인상에서 가지고 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간단하게 카말라 해리스의 세금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주택 관련된 정책, 아마 이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카말라 해리스가 가장 비판받으면서 가장 환영받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카말라 해리스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주택 부족 사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 가지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을 300만 채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를 통해서 공급을 늘려서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가 아마 가장 처음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서 약 $10,00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집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제 미국에서 집을 어떻게 사는 거면 20%를 내가 내야 되는 돈, 부담해야 되는 돈을 다운페이로 내고 나머지 80%는 빚으로 은행에서 모기지를 통해서 합니다. 돈을 빌려서 사게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운페이 해야 되는 내 돈 중에서 약 25,000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초기 지불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택 구매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2년간 렌트비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라는 근로가족에 적용을 해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약 25,000달러에 해당하는 다운 페이먼트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돈이 내고 난 이후에 $10,00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하게 되게 되면서 35,000달러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앞으로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혹은 추가 주택 구매자들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러면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어떻게 막을까요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뉴욕에서도 진행 중인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뉴욕에서 저소득층, 정확히 말하면 중위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이게 좀 재미난데, 이 집의 가격은 원래는 $1.1 밀리언 달러예요. 15
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봉이 7만 달러에서 17만 달러 사이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봉 제한이 있고 내가 다른 집이 없고 내가 가진 자산이 어떤 제한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집을 17만 불에 거의 한 8분의 1, 7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도 만약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 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집을 사기 위해선 얼마만큼 이상 벌면 안 됩니다. 얼마만큼 이하를 벌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집 소유하면 안 됩니다 등의 조건을 붙여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집들을 그럼 또 주택에 못 나가게 막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15년 동안 판매 금지고요. 렌트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맨하탄 바로 옆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이고 강가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물론 뭐 불법으로 렌트를 줄 수는 있겠죠. 무튼 이를 통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하다. 주택에 대한 공급도 늘리고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림과 동시에 부자들은 집을 사지 못하게 막아주면 그럼 집 가격 상승을 막으면서도 중위소득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정책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재미난 부분들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 부채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카말라 해리스는요, 높은 부채가 사람들에게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여태까지 진행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뭐냐? 수백만 명의 의료 부채나 아니면은 학자금 대출을 사실 없애줬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료 부채를 없애주는 방안을 현재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학자금 대출도 추가적으로 이런 거를 상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정책들 중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밀어붙였던 정책 중 하나죠.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보험을 뭐 미국인들을 좀 저소득층이 가입하는 이 보험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할수록 약값에 대해서 좀 더 탕감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슐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약값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인슐린의 월 최대 본인 부담 비용을 35달러에 해당하는 상한 비용을 정해두고 본인 부담 비용을 연간 2,000달러 상한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된 건데 이거를 모든 미국인 사람들에게 확대할 거고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이걸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거고 메디케어 파트 D의 약품 비용을 연간 2,000달러 상한을 이미 메디케어엔 실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결국에는 뭐 약을 많이 써야 되는 뭐 당뇨병 환자 같은 저 같은 사람들 기준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낙태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카말라 해리스는 낙태에 대해서 자신들이 낙태를 할지 말지 정할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낙태 클리닉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카말라 해리스는 애초에 수십 년간 기후와 환경 정의의 옹호자로 활동을 해왔고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에 애초에 BP나 코노코필립스와 같은 대형 석유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카말라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결국 이런 그린 에너지 쪽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민 관련된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중앙아메리카 파트너십을 결정을 해서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민을 통해서 여전히 파트너십을 유지를 해서 이렇게 뭐 불법 이민을 최대한 막으면서도 이민자들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세금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방안 자체가 카말라 해리스의 이민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오늘 카말라 해리스 정책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에 대해서 뭐 중요한 부분들 길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카말라 해리스는 뭐 중산층을 위해서 혹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통령이고 뭐 민주당이 항상 그랬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중산층에게 해줄 생각이고 그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원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세원 자체를 부자들에게 혹은 투자자들에게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오고 부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세원을 마련을 해서 이 돈을 통해서 첫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요런 뭐 추가적으로 중산층 위주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든 소식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카말라 해리스 정책 얘기하는 동안 라이브 시청자 수가 100명이나 빠졌고,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야, 왜 아무도 안 봐. 야 이거 중요한 얘기잖아. 중요한 얘기인데 다들 100명이나 나갔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